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정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곧 꾸려지게 되는데요. 당선인 비서실장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정됐고 차기 정부의 초석을 놓을 인수위원장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꾸려지는 건 10년 만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탄핵 여파로 인수위 없이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는 삼선의 장제원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장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협상을 주도했던 윤 후보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입니다. 윤 당선인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님하고 당선인님하고 또 긴밀히 또 연락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우리 이수정님하고가 이렇게 소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법사위를 같이 했습니다. 인수위원장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거론됩니다. 안 대표는 윤 당선인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인수위 구성을 함께한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은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어쨌든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자문 역할을 맡았던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도 위원장직 후보로 언급됩니다. 다만 양측 모두 공식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위원을 포함해 많게는 수백 명 단위로 꾸려집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실무형 인수위를 내세운 만큼 이번엔 규모가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 측은 주요 인선에 대해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쯤 인수위가 윤곽을 드러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 전까지 2달간 운영됩니다. JTBC 강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자신의 공약 중 하나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지요.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는 건데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사실 이 광화문 시대라는 게 처음 나온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윤 당선인은 약속한 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해체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대선 공약집에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이라면서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겼습니다. 네, 청와대라는 명칭까지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곧 출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를 두고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이 들어갈 장소로는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가 꼽히고 대통령 임기 동안 지낼 관저는 청와대 인근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광화문 집무실을 약속했다가 경호 문제와 외빈을 맞이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사무 공간뿐 아니라 지휘용 벙커 등 안보 시설도 마련해야 합니다. 인근 건물에서 마당 내부가 훤히 보이는 국무총리 공간 역시 경호 문제 등으로 대통령 관저로는 적합하지 않아 서울 용산 지역의 장관 공간이나 군 장성 관련 시설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위도 꾸리고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번엔 정말 옮기게 되는 건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는 이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모습을 좀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대선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영부인이라는 호칭보다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이 국정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도 김 씨가 미력하게나마 곁에서 조력하겠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 당선인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선거운동 기간 종교계 인사들과 비공개 만남을 했을 뿐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걸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김 씨는 영부인으로서는 최초로 여성 사업가 출신입니다. 원래 직업을 유지할지 청와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저도 좀 궁금했던 건데 이제 윤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 종종 SNS에 올리곤 하는 그 반려견과 반려묘 7마리도 함께 관저에 들어가게 되나요? 네, 윤 당선인의 별명 중 하나가 토리 아빠입니다. 토리는 윤 당선인이 2012년에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소개받아 입양한 강아지의 이름인데요. 두 사람은 토리를 비롯해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아니었으면은 지난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내가 얘들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버텨왔겠나 싶을 정도로. 네,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데요.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역대 가장 많은 7마리의 퍼스트 패츠가 탄생하는 셈입니다. 네,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 퍼스트 패츠라는 말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쯤 항공기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걸로 보입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9일,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7,685명.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대확산 정점이었던 지난 1월 14일과 비교해보면 약 5.8%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마지막까지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했던 하와이주도 마스크 없는 일상을 선언했습니다. The statewide indoor mask requirement will end on March 25th at 11:59 p.m. 항공기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대중교통 수단 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는 중이라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오늘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 허브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를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는데 마스크 착용 대상을 좀 더 좁힌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시간을 벌 목적입니다. 로셸 웰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최근 여행 중에 우려 변이나 관심 변이에 노출될지 모를 빈도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의료시설이나 학교 등 사람이 밀집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지역마다 시행 여부가 다른데요. 로스앤젤레스와 보스턴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